제가 30대 여성분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남자 입장에서는 듣기만 해도 묵은 게 내려간다. 저런 사람들이랑 살아봐야 됨 진짜. 이 얘기 들으면은 진짜 눈물 흘릴 남성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나는 솔로 32기 돌싱 특집 리뷰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남성분들의 자기소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여성분들의 자기소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신 분은 지금 영숙님이 자기소개를 하고 계시고요. 영숙님은 빠른 91년생이시고요. 한양대 성악과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는 사실상 PD 인터뷰 때 다 들었던 거죠. 지금 직업이 파페라 가수도 하시는데 파페라 가수는 지금 일이 얼마 없어가지고 프리랜서 쇼호스트라든지 MC 같은 걸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고요. 원래는 젊었을 때는 풍체가 굉장히 크셨었대요. 그래서 과거에 체중이 130kg이 됐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약 70kg 정도를 감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정도로 살을 빼면은 그 약간 튼살 같은 거 되게 심하게 있지 않나? 옛날에 막 군대 가면은 돼지들이 군대 와가지고 살이 갑자기 쭉쭉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한창 남자 신체 전성기 때고 방구석에서 뒹굴뒹굴만 하던 애들이 군대 와가지고 아침 구보 뛰고 막 이러면은 진짜 쭉쭉쭉쭉 빠진단 말이에요. 진짜로 한 달에 막 15kg 막 이렇게 빠져요. 근데 그런 애들 대부분 다 배에 완전히 흉터 같은 게 막 생기거든요. 살이 다 터가지고. 근데 그런 관리 같은 걸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되게 피부도 좋아 보이시고 원래 살을 저렇게 많이 빼면은 이 볼따구 같은 것도 살이 늘어나 있는 상태여가지고 축 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턱선 같은 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살이 쪘던 사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네요. 진짜 건강한 방법으로 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코로나 때 남편을 만나가지고 뭐 남편한테 일도 따다주고 뭐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웨딩홀도 혼자 계획해가지고 뭐 결혼했다는 뭐 그런 썰을 똑같이 풀고 계십니다. 본인이 이제 뭐 연애 경험이 딱 2번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확실히 영숙님은 근데 볼수록 예쁘신 것 같기는 하네요. 굉장히 피부도 고우시고 피부가 곱다는 말을 쓰는 게 되게 웃긴데 보통 피부가 곱다는 말은 이제 할머니한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이씨 영숙님 저보다 어리신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엘레강스한 느낌이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온 지는 2년 정도 되셨다고 그러고요. 서류상으로 끝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사랑만 있으면 다 괜찮다는 식으로 또 말씀하세요. 이것도 이제 PD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서 시청자가 보기에는 한 말 또 하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기는 한데 PD 인터뷰 때도 자기는 사랑만 있으면 이제 신문지만 덮고 별 보고 살아도 이제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신문지만 덮고 별 보고 살아도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남자들이 어떤 멘트를 좋아하는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똑똑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연애를 안 해봤다는 것도 PD 인터뷰에서도 이제 계속 강조를 하셨고 남자들이 돈이 없어도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자기소개 때 이제 해소를 해주고 있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자기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데요. 너무 행복하대요. 본인은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고 최선을 다했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기가 이성적으로 엄청 뚝딱이라고 합니다.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호감이 있는 남자가 있어도 자기한테 호감 표시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아예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영숙님이 본인의 이상형을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상형을 얘기할 때는요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취향을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인 부분을 보통 얘기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상형을 얘기할 때 이상형은 정말 이상형일 뿐이고 예를 들어서 뭐 순자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얼굴을 정말 최우선으로 본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는 남자가 그래도 키는 저보다는 컸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상형은요 매일 술을 먹고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집에 오면서 또 술을 사오는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 이게 이상형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난 이거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전 남편이 뭐 술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이럴 거면 차라리 아니 난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가네.
보통 여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다정한 남자가 이상형이다, 자상한 남자가 이상형이다, 내 이상형의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집에 오면서 또 사오는 정도만 아니면 괜찮다, 이게 나의 이상형이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녀분도 없으시고 결혼 생활 4년 정도 하셨고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십니다. 근데 강요는 안 하신대요. 이제 본인이 이제 성악을 전공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가대를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자기한테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대요. 같이 교회 다니자고 강요를 할 건 아니니까 그것만 존중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도 갖고 싶다고 하시고요. 술만 안 마시면 되는 거면 주변에 깔렸을 텐데. 그니까요. 제가 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략적으로 이성의 풀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저거는 너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영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싸우고 화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라는 질문에 영수님은 잠깐 거리를 두고 감정을 정리를 한 후에 대화를 하는 편이시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영숙님의 자기소개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숙님이 나오셨는데 1985년생이시라고 하고요. 정숙님은 2006년도에 새마을금고에 입사를 하셨고 20년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점장이시고요. 금융상품 판매 전국 2위를 경험한 적도 있으시고 친절 사원에 선정이 되시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3세 아드님을 양육 중이시라고 합니다. 와, 근데 이분은 확실히 지점장님이신 느낌 같은 것들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 자기소개가 정말로 어떤 그 입사 면접장에 가서 이제 멘트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정말 구성을 알차게 준비를 하셨네. 자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겐 진심을 다하는 편이시래요. 그러니까 약간 신입사원들이 면접 볼 때 저는 항상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이 회사를 다니게 된다면요, 이 회사의 활력소 같은 존재가 돼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 이바지를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솔로나라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저는 그 사람의 길을 팍팍 세워줘서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 남성분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만 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러고 있어. 어쨌든 간에 이분도 이 앞에 얘기한 영숙님이랑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알아요. 확실히 본인이 지점장이다 보니까 이제 면접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 20년 근무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연애도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연애는 나라는 상품을 예비 구매자들한테 제대로 소개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판매라는 표현을 쓰면 또 이상하게 해석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동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연애를 못하는 사람은 같이 안 한다. 친구로는 지내도 같이 일은 안 해. 왜냐면은 나 자신도 스스로 세일즈를 못하는 사람이 대체 뭘 팔겠어요. 저는 약간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연애 잘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 같은 거를 해봐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눈치나 센스 같은 것도 너무 좋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정숙님은 남자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좋아하는지, 영숙님도 마찬가지고 영숙님의 그 신문지 발언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필살기인 거야. 그래가지고 신문지 발언을 계속해가지고 어필하고 계시고, 정숙님도 정숙님 주변에 이제 돈 잘 버는 남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지점장이시고 하니까 능력 있는 남자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남자들이 어떤 여성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를 캐치를 하셔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대본 같은 거를 써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기 폰을 보면서 이제 대사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길을 팍팍 세워줘서 나 참 괜찮은 남자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는 이 멘트 자체가 모든 남자가 다 원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런 비슷한 영상을 많이 찍었잖아요. 남자가 원하는 건 단순하다. 그냥 기만 세우고 우쭈쭈 칭찬만 해주면 된다. 정말 단순하다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여성들이 그거를 못 해줘가지고 이제 남자가 퇴근을 해도 집에 들어가기도 싫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방어 기제가 더 센 여성분들은 자기가 그지 깽깽이 같은 남자를 만나놓고 남자한테 그렇게 하면은 남자들 버릇 나빠져서 안 돼요 라면서 끝까지 이런 걸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숙님은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시고 막 그러신 분이다 보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남자들이 원하는 멘트를 준비해서 가셨네요. 그래서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래서 영수님이 원래 정숙님이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눠보셨었잖아요. 그리고 관심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정숙님한테 혹시 아기를 낳을 생각이 있으신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영수님은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너무 확고해가지고 자기소개 때도 아기 얘기를 하면서 막 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숙님은 자기가 이제
아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은 본인 몸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 아이를 못 낳을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수님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자님이 자기소개를 하러 나가셨고요. 순자님은 이제 경북 상주에서 거주 중이시라고 하고요. 무용을 전공하셨다가 체육학과로 과를 변경해가지고 졸업을 하셨는데 26살에 결혼을 하신 다음에 28살에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은 프리랜서 댄스 강사시고요. 요가 수업도 같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여태까지 상주에서만 맨날 살았었는데 새로운 남성분을 만나게 된다면은 큰 도시로 가가지고 살아보고 싶다. 요런 느낌은 이제 남자들이 조금 안 좋아할 만한 부분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는 앞선 2명의 여자가 너무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와가지고 바로 순자님이 나오니까 이제 비교가 되기는 하는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돈 많은 남자 물어가지고 팔자 피려고 하는 건가? 여태까지는 본인 능력은 없어가지고 상주에서 살다가 큰 도시로 가겠다는 거면 사실상 서울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 하나 잘 물어서 좀 역전을 해보겠다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위험한 멘트예요. 오히려 이런 거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게 잘 꼬시는 여우 같은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 보지만 나는 솔로에서 실제로 겪는 남자들은 그런 멘트에 다 넘어가잖아요. 뭐예요? 남자 잘 후리던 여자들은 내가 먹여 살리면 돼, 걱정 마 오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남자의 능력을 보는 여자들이면서도 절대 능력을 안 보는 것처럼 포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순자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킬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지금 상주에서만 거주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상주에서 거주하실 생각인가요? 장거리 어떠세요? 막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저는 결혼하면은 이제 남성분한테 맞춰가지고 저도 서울에서 새롭게 다시 매장을 오픈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남성분들이 사는 곳으로 갈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자기소개에서 그냥 바로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요, 좀 큰 도시로 가서 살아보고 싶어요. 여태까지는 한 번도 못 살아봤거든요. 이게 뭐야? 그래서 데프콘님도 바로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표정이 안 좋으셔. 날 좋은 곳으로 데려가실 분? 일단이 이경님이 당황해가지고 옆에서 갑자기 실드를 쳐.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면 어디든 갈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아드님이 15살이시라고 합니다. 나이는 이제 저랑 동갑이네요. 빠른 88년생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는데 보통 이제 아이랑 같이 안 살아도 같이 안 사는 부모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면접 교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순자님의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면접 교섭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자님이 그 PD 인터뷰에서 그러셨었죠. 그 결혼하고 이제 이혼을 할 때 이 남자랑 계속 살다가 내가 죽어버릴 것 같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순자님의 전 남편분은 어지간히 개차반이셨다는 게 입증이 되는 것 같네요. 왜냐면은 어떻게 자기 새끼를 안 보고 살 수가 있어? 이거 진짜 말이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면접 교섭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 아드님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보이고 계시네요. 그래서 영수님은 또 자녀를 또 낳을 계획이 있냐라고 또 물어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순자님도 아주 단호하세요. 자녀는 더는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자님이 나오셨습니다. 영자님은 1990년생이시고요. 충남 아산에 천안 쪽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직업은 지금 한의원에서 총괄 팀장으로 지금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해요. 한의원에서도 근데 상담을 해요? 보통 이거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의원을 안 가봐가지고. 그러면은 침을 어디 혈에 맞아야 기운이 순환이 되는지 이런 거 같은 것들을 해주는 거야? 아니면 뭐를 하는 거야? 진짜 궁금하네. 순수 궁금증입니다, 이거는. 한의원도 다이어트 피부침 같은 게 있어? 와, 그럼 피부에 침을 맞으면 리프팅이 돼요? 별게 다 있네. 그리고 영자님은 초등학교 3학년 따님을 양육 중이시라고 합니다. 영자님은 2017년도에 결혼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제 한국에서 아기 돌잔치까지 한 다음에 전 남편분이 상당히 능력자셨나봐요. 이제 주재원으로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아이가 7살 때 이혼하기로 합의를 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남편이랑 정말 많이 싸웠지만 풀면은 또 정말 미친 듯이 사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영자님 같은 경우에 제가 쎄하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그 여성분들은 제가 왜 영자님한테 이렇게까지 쎄하다고 하는지를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본인이 감정을 못 숨기는 타입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게 남자들 기준에서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여자 좀 만나본 남자 기준에서는 진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정말 많이 싸웠다고 하는 거에서 정말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유추가 되거든요. 저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그 영수님이 또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수님도 질문이 약간 그 GPT가 들었으면 너 핵심을 짚었어 라는 식의 답변이 나올 만한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영수님은 이전 와이프분을 만나셨을 때 좋을 때 누구나 다 좋잖아요. 근데 싸웠을 때 어떻게 푸는지가 확실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시는데, 싸움을 안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만약에 싸움을 한다면은 어떻게 푸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수님이 이상형부터 물어봤어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영수님이 영자님한테 일단 이상형부터 물어보신 다음에 싸울 때는 어떻게 푸는지를 지금 물어보셨었거든요. 그래서 영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남자가 듬직했으면 좋겠다, 다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그 싸웠을 때 어떻게 푸냐라는 질문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영자님을 계속 안 좋게 보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요. 영자님 당연히 되게 친구로 지내거나 이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는 연애 프로그램이잖아요. 연애 프로그램이라서 영자님을 만약에 만나게 되는 남자 기준으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건데, 영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자님은 이제 영숙님이랑 이제 푸는 방식이 정반대입니다. 영숙님은 아까 전에 싸우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시간을 갖고 나서 생각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왔을 때 이제 얘기하는 거는 서로한테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타입이고, 영자님은요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싸웠으면 그냥 밤을 새워서라도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는 무조건 그냥 그날 풀고 다음날에 기분 좋게 눈 떴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본 그냥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당연히 확정을 짓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떠냐면은, 보통 이런 영자님 같은 경우에는 회피형 남자를 싫어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부류의 여성분들이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런 콘텐츠들이 있어요. 진지한 대화를 피하는 남자들의 문제점 막 이러면서 그게 엄청 남자만 잘못이 있다는 듯이 이제 몰아가는 여성향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콘텐츠들에서는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항상 대화를 요구하는 쪽을 피해자로 프레이밍을 하고 대화를 피하는 쪽을 가해자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대화를 자기는 하고 싶은데 상대가 피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90% 이상 여성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이 관계를 빠탄내는 가해자들은 남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회피형 남친 최악이다, 회피형 남편 최악이다 막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람들의 비난을 조금 정당화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부부 전문가라는 여성분들도 나와가지고 여성들의 편만 좀 들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상당수는요, 다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당연히 어떤 서로가 동등한 지성을 가진 인격체고 말이 통하는 상대면은 당연히 대화를 피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실제 회피형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영자님이 자기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싸울 때 미친 듯이 싸우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 근데 이런 분들의 상당수는요, 제가 대부분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수는 대화할 준비 자체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대화라는 것들이 뭔가를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어떤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서로 부부끼리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요 사실상 뭐냐면은 자기네들의 통제욕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또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은, 여자 말만 들으면은 하늘에서 떡이 떨어진다, 왜 여자 말을 안 듣냐, 약간 서로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자는 무조건 여자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원하는 대로 되라라는 요구를 이 사람은 대화라는 포장지로 포장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자기는 진지한 대화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은 진짜 눈물 흘릴 남성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연인 간에 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한테서도 상당히 많이 흔하게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부모는 항상 자식이랑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만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옛날 세대 부모님이랑 살아보신 분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말만 대화지 와가지고 대화하자고 하면서 내 요구 조건은 하나도 안 들어줘. 부모님이 다 맞대, 자기 말만 맞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를 포기하고 이제 방문 쾅 닫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부부 사이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말을 할 거 아니야. 제가 무슨 뭐 직업 같은 걸로 선입관을 심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영자님의 전 남편분은 주재원으로 프랑스까지 가실 정도면 7년 동안 하실 정도면 상당히 능력자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영자님은 상대적으로 팀장이라고 어떻게든 최대한 이제 부풀리긴 하셨지만, 냉정하게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단순히 그냥 한의원 코디네이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더 이성적이고 옳은 얘기를 했을 확률이 높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대화를 피하는 남자들도 처음에는 여자를 설득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도저히 속 터지는 소리만 해대고 맨날 말만 하면은 어떻게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고 눈물부터 터지고 말이 안 통하고 소리만 빽빽 지르가다 보면 남자 쪽에서도 이제 대화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대화라는 게 뭐 연인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라든지 부모 관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야 대화가 만병통치약인 건데, 어떤 본인에 대한 자기 객관화라든지 어떤 이성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분들하고의 대화는 저는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영자님 같은 분들이, 영자님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영자님이 여태까지 말한 것들에서 유추한 제 생각으로는, 저도 당연히 그런 여자를 만나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만 얘기를 풀어가려고 하고 상대를 통제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남자들이 듣다가 이제 졸려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몇 번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봐, 끝까지 가면은 결국에 내가 다 옳잖아. 자기의 대화의 끝에는 항상 자기가 승리했던 경험밖에 없는 거야. 상대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사람이 굽히지도 않고 오늘 딱 끝내야 되는데 다 끝내고 이제 다리 쭉쭉 뻗고 자야 된다는 거야. 근데 다리가 쭉 뻗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대로 대화를 끝낼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 듣다 돌아버리겠으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하고 이제 적당히 이제 남자들이 넘겨주다 보니까, 이거 봐, 끝까지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내 말이 맞잖아, 약간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대화의 끝에는 항상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결과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뭐 밤새도록이라도 얘기를 하고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듣기만 해도 상당히 너무 피곤한 느낌이 드네요. 듣기만 해도 묵은 게 내려간다. 저런 사람들이랑 살아봐야 됨 진짜. 제가 근데 자꾸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영자님을 자꾸 억까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죄송하긴 한데, 억까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태까지 뭐 자기가 감정 조절 그런 거가 안 된다는 얘기부터 이런저런 얘기, 그냥 특징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유추를 그냥 해보는 겁니다. 어떤 스타일이 같을지. 누가 봐도 F인데 당장 끝장을 내자는 거는 리섭님 말이 맞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옥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자기소개를 시작하셨고요. 옥수님은 서울 중구에서 거주 중이시고요. 1986년생이시라고 합니다. 필라테스랑 자이로토닉 스튜디오 운영을 8년 정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11년 전에 하셨고요. 2015년도에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한 1년 정도 유지한 다음에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영수님이 아주 진짜 잇몸 만개의 미소를 지으십니다. 영수님이 이것저것 따지는 게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 유무 같은 것도 중요하실 거고, 본인은 이제 자녀가 없으시기도 하고 아이를 낳고 싶으니까 계속 이것저것 따져봤었는데, 지금 영숙님만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다 자녀도 있는 상태고 아이도 낳을 생각이 없다고 하셨었는데, 이제 옥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결혼 생활도 얼마 안 하셨다고 그러지,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 그러지, 자녀도 없다고 그러지 하니까 아주 그냥 웃음꽃이 활짝 피셨어요, 영수님이. 그래가지고 영수님, 제가 지난주에 영수님 조금 실드 아닌 실드를 좀 쳐줬더니 왜 저 대놓고 빌런인 영수를 그렇게까지 실드 치냐면서 또 뭐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저는 그냥 주변에 보이는 전형적인 틀딱 꼰대 아저씨 정도로 보이지, 사람이 막 되게 악하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좀 눈치 없는 꼰대 아저씨 같아요. 저 정도는 좀 흔히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 나이잖아요. 영수님이 81년생이시면은 맞잖아요. 나이가 상당히 지긋한 나이시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저 정도에 그냥 뭐 눈치 없고 저런 정도의 아저씨들은 많으니까 그냥 뭐 그 정도로 그냥 저는 넘겼었는데, 이번에도 자기가 좋아할 만한 여성이 나오니까 표정을 못 숨기고 저 헬렐레 하면서 너무 크게 웃고 계셔. 그리고 이제 옥수님이 갑자기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혼했던 게 슬퍼서 우는 건 아니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자기는 되게 열심히 살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막 눈물이 터지시네요. 그러면서 이혼 후에 자기가 지금의 자리까지 홀로 읽어온 어떤 그런 시간들이 떠올라가지고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님은 2세 계획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수님은 표정을 못 숨기고 계속 입꼬리가 실룩실룩하고 있어.
그리고 상철님은 이제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있어도 상관없냐 상대가 라고 물어보니까 자녀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접 교섭을 같이 해야 되면은 나는 같이 가서 자녀와 같이 놀아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옥수님도 이제 상당히 잘 준비를 하신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옥수님한테 이제 영수님이 이상형을 물어봤더니 자상함과 다정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이상형이잖아. 그래서 영숙님의 이상형이 다시 한번 곱씹어봐도 좀 이상하기는 해요. 이상형을 얘기할 때 걸러야 되는 남자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어떤 남자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에는 영숙님처럼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의 이상형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자상했으면 좋겠다, 다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같이 있을 때 많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상형은 그냥 평범한 여성들이 원하는 이상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현숙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소개를 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현숙님이 기분이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현숙님은 볼 때마다 제가 자꾸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올라가지고 외모가 그러니까 현숙님의 정치 성향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영광스러운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진짜 기분이 더러운 표현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볼 때마다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꾸 박근혜가 자꾸 연설하는 느낌이 나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현숙님은 현재 대형 이커머스 기업의 광고 영업팀장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숙님은 뭐 선화예중 선화예고 이화여대 패션 디자인과를 졸업하셔가지고 패션 업계에서 한 7, 8년 정도 경력을 쌓으시다가 전 남편분의 해외 주재원 근무로 싱가포르에서 4년 정도 거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소송기간을 포함해서 약 7년 정도라고 하시고 7살 아드님을 부모님과 함께 양육 중이시라고 합니다. 본인의 행복을 또 어디서 찾아볼까 하다가 지금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카이스트 MBA 재학 중이시라고 하고요. 나이는 88년생이시라고 합니다. 이분도 저랑 동갑이네요. 그리고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기소개 순서는 정희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거를 보면서 조금 메모를 했는데 할 말이 조금 많아가지고 사실 정인님 자기소개 관련해가지고 제가 쇼츠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우리 꼰대 아저씨 영수님이 또 욕을 직살나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정인님이 자기소개를 할 때 영수님이 갑자기 껴들어가지고 인생 혼수 같은 거를 갑자기 둬버려가지고 영수님이 또 욕을 먹고 있더라고 그걸로. 저가 할 말 못할 말 못 가린다 어쩐다 지가 뭔데 저런 얘기를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정인님은 1988년생이시라고 하고요. 여기 제 친구들이 많네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근무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부모님과 함께 6살짜리 아드님을 양육 중이시라고 하고요. 서울에 자가를 보유하고 계시고 현재는 육아를 위해서 부모님과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지만 아드님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시기 전에 서울에 복귀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결혼을 하셨고 2023년도에 이혼을 하셨고 이혼 후에는 연애 경험이 없으시대요. 근데 문제의 발언이 이제 영수님이 급발진을 하게 된 발언이 이 뒤에 나오는데요. 정희님의 아드님께서 엄마 나는 헤어지는 걸 되게 잘해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매 주마다 아버지와의 면접 교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그래서 면접 교섭 후에 아빠랑 헤어지는 게 일과가 되다 보니까 엄마한테 미안하지 말라고 나 헤어지는 거 되게 잘하니까 엄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라는 식으로 아들이 철이 빨리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거를 들었는데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앞으로는 헤어지지 않는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나는 솔로에 지원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영수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 일침을 아주 놓으시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가족이라고 포장해봤자 아이한테는 아저씨일 거다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아들한테 그렇게 가족이 되라고 강요를 할 수가 있냐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제 일침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정희님이 막 당황해가지고 막 어버버버 막 하면서 저도 그거를 강요할 생각은 없고요. 아저씨라고 부를 거면 뭐 아저씨라고 불러도 되고 삼촌이라고 부를 거면 삼촌이라고 불러도 저는 될 것 같아요 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여성분들이 혼나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뭐 얘기도 하고 막 하시는데 저는 이게 대체 뭐 얼마나 영수님이 잘못했길래 그렇게까지 욕을 먹나 싶었는데 확실히 나는 솔로가 확실히 여자들이 주 시청층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나는 솔로 리뷰하다 보니까 여성 구독자 비율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거를 많이 봐서 그런지 댓글 같은 것들도 상당히 편향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리뷰를 보시는
보시는 분들 중에 리섭 이 새끼 여자만 졸라 까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댓글로. 근데 저는 뭐냐면은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욕먹으면 그거를 저는 조금 실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분도 그런 건데 뭐냐면은 저는 이제 영수님이 별로 무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오히려 정희님이 너무 생각이 짧은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무례한 걸로 치면 정희님이 훨씬 무례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연애 프로그램이잖아요. 제가 또 억까하는 거라고 받아들일까봐 미러링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애 딸린 돌싱남이 와가지고 저는 제 심장이 뛰는 그런 여성분을 만나서 평생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애가 외로워해서 저희 애를 케어해주고 같이 살게 될 애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여성분들 이거에 발작을 했을 겁니다. 저 미친 새끼는 지 새끼는 지가 키울 생각을 해야지 어디 나는 솔로 나와가지고 여자들 인생 더 기구하게 만들려고 하냐면서 난리가 났을 거야. 근데 지금 정희님의 저 발언이 뭐가 문제인지를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남자가 저에게 있으면 진짜 욕 엄청 먹었을 텐데, 아니 어디 연애 프로에 나와가지고 애 아빠가 되어줄 남자를 구하러 나왔다는 걸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상대 남자 출연자들에 대한 매너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희님이 인상도 서글서글하고 되게 좋으니까 나쁜 여자처럼 안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상당히 사람의 인상만으로 그 말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저거는 정말 남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도망가야 될 여자입니다. 저런 마인드면은.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구하겠다는 말을 하더라도 지금 될까 말까인 상황에 정희님 지금 첫인상 선택도 못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안 그래도 인기가 없는 사람이 자기소개한답시고 나가가지고 애한테 아빠 만들어주고 싶어서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게, 이게 나는 솔직히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어.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였어도 저기서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좀 매겼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저런 거 진짜 졸라 짜증날 것 같아. 아니 내가 지금 애 아빠 되려고 나온 거야? 약간 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네,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저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솔직하게 애가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애가 없는 상태로 애가 있는 어떤 돌싱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다 하면은 저는 진짜 평생 외로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 기준으로 제가 그 재혼을 한다는 그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애가 없고 상대는 애가 있으면 나는 상대가 내 인생의 1순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자들도 당연히 그런 걸 원하겠죠. 근데 상대는 죽을 때까지 내가 1순위가 아니야.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 애가 없는 상태로 결혼한 사람이 항상 너무 서운할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쫌팽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1순위가 되면 그건 하나도 안 억울하고 질투도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애 있는 돌싱녀랑 만나면은 나만 그 여자가 1순위고 그 여자는 내가 1순위가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너무 비대칭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은 죽었다 깨나도 못 이기거든요. 진짜 무슨 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 이상은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를 다 느껴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은 정말 너무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사랑이거든요. 그런 사랑을 이성간에 느끼기는 저는 정말 힘들다고 봐가지고 그거를 이겨내기는 쉽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저는 애가 있으신 분들은 어디 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할 거라면은 본인도 그냥 애가 있는 사람을 그냥 찾으러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희님 저 멘트는 너무 현명하지도 못한 멘트기도 하고 저기 나간 남자들한테 너무 매너가 없는 멘트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타적인, 예를 들면 입양을 한다는 느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 거면 그건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둘 다 입양된 자식을 키우는 거랑 한쪽은 자기 애인 거랑 그거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40대 여자들한테 2세 계획 있냐고 다 물어보는 것도 솔까 내가 남잔데도 신뢰 갖고. 근데 저는 저거는 근데 오히려 처음부터 안 될 사람을 그냥 다 물어보는 것 정도는 저는 신뢰라고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저 정도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자꾸 영수님 억지 실드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 결혼하러 나와서 상대한테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것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 정도는 무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약간 그런 것도 저는 무례라고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20대 때 소개팅을 했는데 소개팅에서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연봉을 물어봐. 저는 이거는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맞선 자리야.
30대 남녀가 만나서 맞선 결정사를 통해서 만났어. 이런 상태에서는 연봉을 물어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나는 솔로 돌싱 특집은 다 같이 이제 결혼을 하러 애초부터 나온 자리고, 지금 아이에 대한 중요도도 영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영수님이 여자들한테 다 애 낳을지 말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는. 22기 옥순도 똑같았어요. 남자애라서 놀아주기 힘들다고 그랬었어요. 그거는 22기 옥수님이시잖아요. 역대급 미모를 자랑하시는 22기 옥수님이시잖아요. 22기 옥수님은 그 정도 발언해도 데리고 살 남자들이 깔렸죠. 근데 정희님은 지금 안 그래도 인기가 없는 상황인데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영수님이 이제 거기서 급발진을 하신 거고. 리선님, 그럼 22기 옥순 보면 돌싱도 외모인가요? 여자는 직업이랑 자산도 중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돌싱도 외모인가요? 뭐 여자는 외모인가요?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남자도 외모가 그 정도로 뛰어나면, 22기 옥수님 정도로 뛰어나면요, 외모의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거는 남녀 불문이에요. 이게 제가 항상 못생긴 남자들도 연애를 할 수 있다고 막 하는 게 약팔이를 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잘생기고 키 크면은 그만큼 메리트는 확실히 훨씬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옥수님은 그 메리트가 어마어마할 정도로 거의 그냥 아이돌 센터급 미모를 가지셨잖아요, 22기 옥수님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남자들이 줄을 선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22기 옥수님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규격 외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 애 아빠 구하러 나왔어요, 우리 아들이랑 잘 놀아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해요, 막 이래서 결혼에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예쁘장한 여자들이 그런 전략을 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숙님이 귀인 데이트를 이제 꿀잠 주무시느라 못 나가셨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기다렸던 남자가 이제 상철님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셨나봐요. 그래서 자기소개가 끝나자마자 상철님한테 달려가셔가지고 이제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숙님이 자기 변명을 이제 하시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알람을 5분 단위로 맞춰놨었고 진짜 못 일어날까봐 좀 불편하게 자려고 소파에서 주무셨다는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자들끼리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기소개를 듣고 이제 마음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순자님이 상당히 의외네요. 순자님이 지금 둘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영식님이랑 광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대요. 근데 순자님은 외모가 최우선인 사람이라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이 둘을 선택할 수가 있지? 확실히 이번 기수 남성분들 중에 외모가 뛰어난 남자가 없는 건 맞긴 맞아요. 당연히 저보다는 다들 잘생기고 막 그러셨지만,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여자들 입장에서 외모로 더치페이스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외모로 선택할 남자가 없는 거는 맞기는 한데, 그래도 외모를 볼 거면은 영수나 경수 이런 정도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순자님은 그러면은 여기 나오셔가지고 그냥 어차피 외모로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으니까 적당히 착할 것 같고 적당히 나한테 잘해줄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선택하자, 약간 이런 전략을 짜신 건가? 순자님은 아빠 찾으러 나왔나 보다. 근데 아빠 찾으러 나왔다기에는 영식님은 영업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수님은 치과 의사시고 영식님이 뭐 변호사야. 그러면은 영식이랑 광수를 선택한 게 제대로 컨셉 잡고 나왔구나, 정말 자기를 대도시로 이끌어줄 남자를 선택하러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영식님이 갑자기 여기 껴버리니까. 그러니까 영식님의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영자님 병원 코디네이터 얘기할 때도 그랬고, 저는 직업 갖다가 막 그런 게 아니라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연봉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치과 의사가 누가 봐도 의료 시스템 영업 컨설팅 업무를 하시는 영식님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정말 전국 1등 영업 왕이 아닌 이상은. 그래가지고 정말 순자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뽑을 거였으면 광수님이나 영수님을 선택했어야 되잖아. 근데 영수님은 이제 애를 안 낳을 여자는 이제 배제한다는 식으로 말해가지고 이제 걸러진 건가, 순자님한테서? 나는 애 낳을 생각 없어가지고 영수랑은 도저히 못 만나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건가? 그래가지고 광수 하나만 선택하면은 너무 속이 보이니까 그나마 이 중에 이제 어차피 외모로는 내 마음에 차는 남자가 없고 그나마 이제 유들유들해 보이는 영식이를 선택하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 이거는 조금 더 봐야 순자님의 전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숙님도 영식님이랑 광수님이시라고 합니다. 영식님, 광수님 픽이 상당히 많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영자님이 갑자기 나는 광수랑 영식이가 제일 없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자기한테 이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영자님은 약간 남성성이 조금 중요하신 타입 같네요. 아까 이상형 얘기할 때 자기는 좀 덩치도 있고 막 이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약간 남자를 딱 봤을 때 조금 스포티한 느낌도 좀 있어야 되고 좀 이렇게 터프한 약간 요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서 이제 영수님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영수님이 또 주방에서 잘 하지도 못하면서 우물쭈물하는 것 같다가도 좀 지난주에 욕을 많이 드셨었잖아요. 근데 여자들도 그거를 보면서 이 남자 뭐지? 뭐 이렇게 어설프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하는 말이 어젯밤에 되게 허둥지둥 안절부절하는 모습, 막 쌈장 같은 것도 어디 있는지 못 찾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저 사람 되게 너무 붕 떠있다. 왜 저러지 저 사람? 진중하지 못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 그래서 여자들이 다 똑같이 공감하면서 하는 말이 되게 의외다. 영수님 지금 영수님 공인회계사에다가 집도 자가로 있다고 하시고 연세대도 나왔다고 하지. 뭐 그러니까 다시 보이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영수님이야말로 이제 여자들이 느끼기에 몸을 쓰는 일을 할 것 같고 머리가 좋은 타입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여자들이 이제 하셨었나 봐요. 근데 이제 직업까지 듣고 나니까 그게 이제 허당미로 어제 보여줬던 그런 눈치 없고 되게 센스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허당미로 이제 미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자들이 다들 영수님을 다시 보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숙님도 인터뷰를 하는데 영수님이 약간 철없는 사촌 오빠 재질이었다. 진중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중한 대화를 나눴을 때 다른 면이 있네? 이러면은 이성적으로 확 보일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영자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사람이 굉장히 가벼워 보였었는데 자기소개 때 보니까 상당히 진중한 모습이 보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다르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시청자들이 느끼는 거랑 막상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영수님이 지금 여기 밖에서 시청자들한테는 사람이 되게 무례하고 왜 저 지랄하냐면서 욕을 엄청 먹는데 이 안에서 직접 겪은 여자들은 오히려 영수를 높게 치고 있잖아. 여태까지 욕을 먹었던 그 옥수님이라든지 막 이런 분들이 막 밖에서는 시청자들이 볼 때는 막 욕을 엄청 먹는데 그 안에서는 남자들을 휘어잡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봤을 때 보이는 거랑 확실히 저 사람들이 겪어서 보는 게 이렇게 갭이 큰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끼리 모여있는 방으로 카메라가 이동을 합니다. 남성분들도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를 들었는데도 마음의 변화가 크게 없다고 하시고요. 영수님은 마음의 변화가 아주 크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수님이 욕먹을 발언이 또 나왔구나 이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실드가 불가긴 해. 여기서 갑자기 그 영수님은 그 육아를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이가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육아 때문에 힘들다 하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니 남의 자식 키우는 게 힘든 거는 내가 알겠어. 근데 자기 자식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아니 세상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체력적으로 그냥 조금 노력해가지고 키우면 되잖아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광수님도 이제 자녀가 없지만 쭈뼛쭈뼛하면서 육아 힘들죠 하면서 이제 자제시키고 있어. 영수형 그만해 형 그러다 줬대 이거 방송이야 줬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광수님이 케어를 해주려고 그래. 육아 힘든 거 맞죠 막 이래. 근데 영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고 나도 육아를 안 해보기도 했는데 솔직히 그렇잖아. 근데 이 얘기를 사실은 애를 안 낳은 남자들은 사실 다 거의 공감하는 얘기기는 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애를 낳아봤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육아가 힘들다는 얘기는 이제 항상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나눠야 된다 그랬죠. 구분을. 그러니까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영수님의 말은 뭐냐면요. 다른 세상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애 좀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대부분의 이런 얘기를 하는 남성분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애를 낳은 남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이게 근데 공감 능력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애를 낳아보고 나서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 드렸었어요. 육아는요 힘들고요 돈을 버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남자들과 여자의 의견 대립이 일어나요. 남자들은 돈 버는 게 훨씬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자들은 육아를 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뭐냐면요. 육아는요.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을 데려다가 시켜도 할 수 있는 게 육아입니다. 그러니까 육아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단순 노동의 반복이에요. 애기 울면은 밥 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100일까지 애기 2시간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젖 주고 그리고 이제 애기
애기를 키울 때는 항상 내가 레이더가 켜져 있어야 돼. 애기가 잘 자고 있으면 애가 숨은 제대로 쉬는지 아니면은 잠을 못 자면 얘가 어디가 아픈 게 아닌지 하면서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체력적으로 힘들고 정신이 너무 힘들어요. 몸이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잠도 못 자고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힘든 거는 육아가 맞아. 근데 이거를 역으로 바꿔보자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육아가 뭐 돈 버는 것보다 더 힘들 수는 있어. 근데 5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육아를 시켜도 육아는 할 수가 있지만 애를 5명을 동시에 키운 엄마한테 갑자기 너 밖에서 1,000만 원 벌어와 하면은 못 벌어온단 말이야. 여기서 그래서 이 서로 간의 주장이 끝이 안 나는 거야. 어려운 거와 힘든 거를 구분을 안 하고 서로가 다 힘들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 야, 남자들은 아니 그렇게 육아가 힘들어도 너 나가서 나처럼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와봐. 너 나가면은 뭐 월 200, 300밖에 못 벌면서 나는 월 500을 버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징징대는 거야. 그렇게 육아가 힘들면 나가서 벌어오라고. 돈 버는 게 더 힘들지. 남자들은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여자들은 속이 터지는 거야. 아니 그 힘듦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뭐 돈을 아무리 많이 버는 직종이 있다 그래도 정말 막 노가다를 뛰어가지고 새우잡이 배 목숨 걸고 막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예를 들어 영수님이 공인회계사시고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면은 나가가지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일하고 직원들을 부리면서 해가지고 돈을 막 1,000만 원 이상씩도 막 벌고 이러겠죠. 이 정도 스펙에 막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막 몇 년 동안 하실 정도면은.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돈을 잘 벌어오는 거는 대단한 게 맞고 어려운 일을 해낸 거는 맞지만 육아보다는 편하다는 거야. 그 말도 맞잖아. 편한 거는 맞잖아. 그러니까 서로 맞는 말을 해가지고 남녀 간의 의견 대립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수님도 사실 지금 그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육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봤자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더 어렵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을 하려면 조금 조심하기는 해야 되는데 영수님이 그 정도의 센스는 또 없고 되게 이제 꼰대력이 폭발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남자들도 여기서 말 잘못하면 나 진짜 좆된다 이거를 다 깨달았다 보니까 영수님이 갑자기 육아 발언이 나오니까 남자들이 표정이 다 싹 굳어가지고 듣고만 있는데 이제 영수님은 거기서 계속 나가. 이제 광수님이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으면은 부부관계가 너무 연약하다니 하면서 여기서 이제 눈업진 같은 소리를 하셨어요. 제가 영수님이 어떤 느낌으로 말한 건지를 제가 이제 길게 부연 설명을 했지만 영수님은 여기서는 좀 욕을 먹어도 싸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2명 빼고 다 자녀가 있어요, 남성분들이. 근데 하신다는 말씀이 나였으면은 나는 애가 없었으니까 이혼을 편하게 한 거지 나였으면은 책임감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애가 있는데 어디서 이혼을 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남자들도 다 영수님이 자기들보다 이제 나이가 훨씬 더 많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웃어 넘길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되게 상당히 무례한 발언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한 이 사람들은 뭐가 돼?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어떤 마인드로 사는지는 알겠어. 나는 그만큼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할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로 육아에 진심이신 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는 애가 있었으면 이혼을 안 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이거를 이분들 앞에서 했었으면 안 되는 거는 맞죠. 만약에 애가 없는 광수님이랑 단둘이 있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나마 정상 참작이 가능한데 지금 전부 다 애아빠인데 이혼한 애아빠들 앞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영수님 타입은 뭐냐면은 여자로 치면은 푼수예요. 푼수 재질이야 영수님이. 계속해가지고 광수님이 자녀가 있다고 해서 꼭 부부관계가 돈독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 남성분들을 대변해주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애가 있는 이 남성분들이 반박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 영수님이 지금 긁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모르고 긁는 거지만. 근데 같이 자녀가 없는 광수님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정말 센스도 있고 좋으신 분인 것 같네요, 확실히. 그래가지고 이제 어색한 공기를 남긴 채 영철님이 이제 저희 나가가지고 이제 다음 일정 준비하죠 라는 식으로 말해가지고 남자들이 주섬주섬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남자들 지금 참는 거예요. 그쵸? 지금 참는 거죠. 아무리 키 크고 학력 좋고 직업 좋으면 뭐하나요? 입만 절면 저 상태.
그러니까 영수님 같은 타입들이 이제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군가의 어떤 눈치라는 거를 본 적이 잘 없는 분들인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81년생인데 키가 187이면은 어디 가가지고 꿀려본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저처럼 좀 비리비리하고 하면은 할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되거든요. 언제 죽탱이를 쳐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다 그런 경험들이 남자들은 있단 말이야. 요즘에는 남자들이 이제 주먹 싸움을 안 한다고 하지만 제 시대 때만 해도 또래들이랑 학창 시절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상대방한테 이제 주먹이 날라온다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어린 시절에. 근데 영수님은 그런 위협도 없이, 왜냐면은 강남 8학군에서 또 잘하셨잖아. 강남 8학군 애들 입장에서 187 남자한테 개길 수 있는 깡따구를 가진, 제가 강남 8학군 학생들이 허약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는 다 모범생들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대장 노릇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평생 동안을. 학교도 강남 8학군에서 나왔다가 연세대까지 갔었지. 그리고 이제 직업도 좋아버리지 하니까 어디 가가지고 딱히 막 눈치 보는 그런 인생을 안 살아보셨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눈치 없이 이런저런 멘트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면 참지 못하고 그냥 나오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식님이랑 광수님이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광수님은 지금 두 분이 마음속에 계시다고 합니다. 옥수님이랑 순자님 두 분이 계셔서 지금 옥수님한테 대화 신청을 하러 출발을 하셨는데 중간에 상철님을 만났어요. 상철님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광수님한테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니까 광수님이 나 다른 여자한테 지금 대화 신청하러 간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철님이 그래요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게 광수님이 옥수님한테 챙겨줄 담요를 가지러 간 사이에 상철님이 갑자기 여자 숙소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옥수님을 먼저 불러내시네요. 그리고 뒤늦게 바로 한 발 늦은 광수님께서 여자들 숙소 앞으로 지금 도착을 하셨고요. 그래가지고 문 앞에서 두 분이 만나가지고 둘 다 이제 옥수님이랑 대화를 하러 온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뻘쭘하게 나도 옥수님이랑 대화하려고 왔는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쉬운 대로 이제 광수님은 상철님이 이제 옥수님을 먼저 찾아왔으니까 상철님이랑 옥수님을 대화하라고 보내주시고, 광수님은 이제 다른 그 이순이가 지금 순자님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순자님을 이제 불러냅니다, 아쉬운 대로. 그래서 상철님이랑 옥수님이 먼저 나와가지고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옥수님이 왜 이렇게 어리냐고 하면서 팔을 툭 치시고 있고요. 근데 상철님은 자기는 나이 차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상철님이 이제 옥수님한테 이제 자기가 여자들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뭐 수첩에다가 뭐 이런 거를 막 적으셨어요. 근데 옥수님의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옥수님 이름의 옆에다가 수고했다는 말을 굉장히 크게 적어 놓으셨다고 하면서 옥수님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옥수님이 눈물이 터져버리셨잖아요. 자기소개를 하시다가 자기가 이혼하고 나서 여태까지 이제 살아왔던 그런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셨는데, 상철님도 이제 자기가 정말 억울한 사람이라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셨다고, 어떤 생각이 우는지 대충 알 것 같았다고 하면서 자기도 이혼하고 나서의 시간을 생각할 때 많이 운다고 하시면서 정말 깊은 공감을 하고 계시네요. 솔직히 95년생이 돌싱 특집 나와서 완전 연상이어도 괜찮다는 것도 좀 쎄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저것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은 애가 있잖아요, 상철님은. 그래서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애가 없는 남자들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영수님 같은 타입이시면은 지금 애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자 나이를 최대한, 상철님보다도 나이가 많지만 나이를 더 봐야 돼, 오히려 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상철님은 어차피 이미 막말로 번식은 성공했어. 번식은 성공했고, 뭐 나는 이제 앞으로는 여자가 낳자면 낳고 안 낳으면 안 낳고, 나는 뭐 그냥 앞으로 그냥 나랑 대화만 잘 통하고 예쁘고 그냥 이런 여자면은 연상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마인드일 수는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정말로 상철님이 만약에 자녀분이 없었으면은 저도 저거는 조금 막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미 자기도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뭐.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이 많은 여자 결혼 정령이 지났다 막 이러는 이유가 사실은 아기를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상철님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불안 같은 거는. 그래가지고 상철님이 연상 만나도 괜찮다는 것 자체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광수님이랑 순자님의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광수님이 순자님한테 계속 핫팩 같은 것도 챙겨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근데 광수님이 자기소개 듣고 어땠어요? 라고 하니까 여기서 순자님의 방어 기제가 한번 터집니다. 일단은 광수님은 자기소개 듣고 그냥 어땠는지에 대해서만 물어본 것 뿐인데 순자님이 뭔가가 찔렸나 봐. 그래서 갑자기 저 의사인 거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순자님이 자기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대도시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잖아. 그래서 제가 저런 발언은 남자들한테 좀 오해가 가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발언이 오해가 아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기가 찔려버리니까 갑자기 광수한테 의사님 진짜 몰랐어요? 저 그런 것 때문에 뽑은 거 아니면 하면서 이제 제발 저려가지고 광수는 그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닌데 갑자기 뭐 의사인지 정말 몰랐다면서 이제 발뺌을 먼저 하고 계시고 근데 그 이후에 더 안 좋은 발언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저는 원래 나는 솔로 신청할 때 이상형이 정말 확고해가지고 외모가 최우선이라고 진짜 느낌표 많이 붙여가지고 써놨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조금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외모가 아니더라도 그냥 대화가 잘 통하면은 외모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그냥 남자들이 진짜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 이거는요 지금 이제 퐁퐁남 설거지론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기 전에 남자들한테는 먹혔을지 몰라도 순자님은 정말 경북 상주에는 뭐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야? 거기서는 아직 애니콜 휴대폰 쓰고 막 이래요?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자한테 저런 말을 돌직구로 박아. 저런 말을 듣고 넘어갈 전문직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전문직들 사이에서 이제 퐁퐁 설거지녀에 대한 그런 인식이 너무나도 팽배해져 있고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하는 게 전문직들이어가지고 전문직한테 가가지고 너는 외모로는 내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하지만 나한테 잘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 하는 거 봐가지고 너랑 같이 살아줄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 말을 대놓고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손자님은 그 광수님이 긁힐 만한 발언들을 해요. 물론 고의로 긁는 거는 아니겠지만 광수님이 자기 후보군에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첫인상 선택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 기수에서 어떤 여자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저거는 상당히 똑똑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가 나를 굉장히 좋아해주기 때문에 나는 너를 선택할 거다라는 식의 발언은 좋지가 않단 말이야. 나도 너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너까지 나를 선택해줘서 나는 너무 좋았다가 이게 100점짜리 답변이죠. 근데 네가 나를 좋아해주니까 나도 너를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본능적인 설렘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너무 대놓고 하는 거여가지고 아 정말 순자님은 여기서 자기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치과의사 와이프가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현명하지 못한 화술을 구사하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광수님이 아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설마 씨 어떻게 나한테 대놓고 이렇게 나한테 퐁퐁 설거지 취집을 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하겠나 설마 말도 안 되지 하면서 다시 물어보세요. 근데 아까 대답해 주신 거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외모라고 쓰셨는데 그 다음 부분이 무슨 뜻이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순자님이 여기서 갑자기 다시 눈치가 조금 있으면은 솔직히 좀 현명한 타입의 여자고 센스가 있는 여자면 아 씨발 나 말실수했거든 좆됐다 나 좀 있으면 치과 의사 사모님 될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고칠 수가 있다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 말이 아니라 저 이제 막 하면서 이제 말이라도 좀 더듬어야 되는데 순자님은 여기서 친절하게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광수야 똑똑히 들어 내가 다시 잘 설명해 줄게 약간 이런 마인드로 외모가 아니더라도 대화가 잘 통하면은 외모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외모가 안 되더라도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광수님이 떨떠름하게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외모는 아니시라는 거죠? 라고 하니까 순자님이 너무 당연하게 와 이런 캐릭터도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 아니 솔직히 광수님이 제 스타일이었으면 제가 첫인상 때 선택을 했겠죠. 맞아 네가 생각하는 그거야. 너무 당당하니까 이게 정말 당황스럽다. 나는 지금 이 대화를 먹고 나서 순자님이랑 영수님이 한번 1대1 대화를 하는 걸 한번 보고 싶어. 둘이 영혼의 딜교환을 할 것 같거든요. 진짜 영혼의 한타를 할 것 같아. 서로 속에 있는 말 그냥 다 하면서
영수님은 계속 해가지고 약간 그 돌싱의 모쏠 조지님처럼 대놓고 순자님한테 아유 순자님이 애만 없었어도 내가 순자님 선택했을 텐데 약간 이런 얘기 그냥 극딜로 막 박을 것 같고 순자님도 극딜로 근데 영수님은 81년생이시면은 애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성기능은 문제는 없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몇 번까지 가능하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대놓고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순자님이 여기서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끝까지 하지 못하시고 여기서 광수님한테 그러면은 광수님은 저 말고 또 다른 여자도 마음에 드는 분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광수님이 저는 순자님이랑 옥수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솔직하게 하세요. 근데 옥수님은 저 앞에서 상철님이랑 대화를 하고 계시네요 라고 광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순자님이 그러면은 원래 옥수님하고도 대화를 하려고 하셨던 거냐 라고 물어본 다음에 하시는 말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꽁 대신 닭으로 저한테 대화하자고 한 건 아니죠? 라고 살짝 웃으면서 이제 기강을 잡으려고 하고 계세요. 근데 꽁 대신 닭은요 지금 순자님이 광수님한테 하고 있는 게 꽁 대신 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누가 누구한테 투사를 하고 있어. 본인이 지금 마음에 드는 그 외적인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외적인 게 충족이 되는 남자가 없다 보니까 꽁 대신 닭으로 광수를 선택한 거잖아. 근데 광수한테 역으로 그거를 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꽁 대신 닭으로 옥순 말고 나를 선택한 거냐는 말을 양심도 없이 하고 계시네. 그래가지고 광수님이 이제 당황하셔가지고 웃으면서 순서 같은 거는 상관없었다. 꽁 대신 닭이 아니었다라고 애써 변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이 참으시네. 순화해서 말하시는 듯 돌싱 특집이라 배려주.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급발진해가지고 이제 브레이크 해제하고 그냥 들이받아버리는 거는 그거예요. 누가 봐도 악의가 느껴지는 빌런이 나오면은 저는 그거는 진짜 미친듯이 까잖아요. 미친듯이 까고 그 빌런이 나와가지고 막 시비 걸고 그러면은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끝까지 가보자라는 식으로 저는 가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푼수 영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순자님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악의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둘 다 푼수야. 둘 다 눈치가 좀 없어.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영수님도 남의 눈치 같은 거를 별로 안 보고 사신 것 같다. 순자님도 근데 순자님이 표현하시기로 약간 시골 같은 데서 이제 평생 동안 살았으면은 제가 첫 화 리뷰할 때도 그랬죠. 순자님 저 외모에 사람이 없는 지방에서 살았었으면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미녀로 통했을 거예요. 야 너 그 동네 어디 고등학교 이렇게 알아? 걔가 존예래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순자님도 딱히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살아온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순자의 남자 버전이 영수고 영수의 여자 버전이 순자인 거야. 그래서 둘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를 내가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순자를 깔 거였으면 아까 영수도 깠어야 돼요. 똑같이. 근데 순자님은 그니까 약간 둘이 순자님은 자기가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광수한테 상처를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팩트를 박아버린 거여가지고 이거는 막 저는 순자님 인간 자체가 싫어지고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치과 의사 사모님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저렇게 황당하게 발로 차버린 저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것 뿐이지 대도시로 갈 기회를 저렇게 날려버리네. 그래가지고 드디어 첫 번째 데이트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데이트 선택은 이제 남자들이 하는 선택이고요. 영숙님이 처음 이제 남자들한테 선택을 받으러 남자들의 숙소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영숙님의 인터뷰 장면이 먼저 나오는데요. 영숙님은 영수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어떤 자기소개 때 영수님이 했던 질문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확고한 신념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수님이 밖에서는 이렇게 계속 욕을 먹고 있지만 이 실제로 보는 여자들이 받아들이는 건 확실히 다르긴 다른 거예요. 영수님이 무슨 할아버지 같다. 어차피 키 크고 이래도 81년생이라는 거에서 다 나가리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니까. 남자의 피지컬은 진짜 무시 못해요. 키 187이면은 여자들이 입장에서 남성성이 안 느껴질래 안 느껴질 수도 없고 일단 연세대 경제학과까지 나오고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그 회계사 사무실을 하기 전에도 회계사로 근무를 상당히 오래 하셨고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스펙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애까지도 없잖아. 애가 없는데 애를 또 원하기도 한데 그러면은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기수 남자들 중에서는 충분히 영수님은 경쟁력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영숙님이 영수님보다 나이가 10살이나 어린데도 영수님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에 영철님이 나와버리십니다. 영숙님을 선택하는 자리인데 영철님이 원래 어젯밤까지만 해도 진짜 막 영자님한테 나는 너밖에 모른다, 여자 중에서 나는 너한테 직진할 거라는 식으로 막 들이댔었잖아. 그래서 다른 여자들 다 있는 데서 난 다른 여자들 이름도 몰라요 막 하면서 막 그랬었잖아.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셔가지고 영숙님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영숙님은 자기가 선택을 받았는데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 오? 하면서 상당히 당황해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영숙님이 영철님한테 아니 사봉이라고 하더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봉이라고 하니까 영철님이 뻘쭘하게 막 웃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술 취해가지고 영철님이 노사봉이라는 옛날 연예인이 있나봐요. 저는 처음 들어본 사람인데 노사봉을 닮았다고 하면서 막 술고장을 좀 부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숙님이 살짝 표정 관리가 안 됐었어요. 아니 어제 사봉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를 왜 선택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의아해 하신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약간 영철님이 확실히 사실은 어제도 영숙이가 예쁘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저만의 뇌피셜입니다. 영숙님이 뭔가 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나봐. 영자님이 오히려 애가 없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영숙이한테 내가 감히 다가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영숙이가 예쁜 건 너무 아는데 오히려 약간 옛날에 우리 되게 유치하게 초등학교 때 막 이럴 때 보면은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오히려 더 놀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괜히 때리고 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기제가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술김에 괜히 그냥 사실은 자기도 노사봉을 안 닮았다는 걸 알아, 영숙님이. 근데 괜히 그냥 호감 표시하기는 약간 민망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괜히 후려치기를 그냥 어거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철님의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 왜 뽑았냐는 질문에 신문지만 덮고 자도 자기는 좋을 것 같다는 영숙님의 발언이 너무 마음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 여자를 자기는 처음 봤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여자를. 저는 남성분들이 나는 이러면서 여성 혐오는 또 안 했으면 좋겠어. 제가 진짜 제일 극혐하는 남자들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는 다 김치녀들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남성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뭐 연애도 얼마 못 해보고 여자도 얼마 못 만나본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오히려 여자 진짜 잘 만나고 다니는 남자들은요, 김치녀 뭐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냥 방구석에서 커뮤니티 하는 남자들만 뭐 우리나라 여자들 너무 쓰레기다 막 이러지, 우리나라 여자들도 남자한테 진짜 헌신하고 진짜 진심으로 정말 영숙님처럼 정말 신문지만 덮고 자도 내가 사랑하는 남자만 있으면 된다라는 마인드인 여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될지까지는 몰라요. 근데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근데 영철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냐면요, 그 영철님 첫 화 때 제가 이거 패션 지적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영철님 지금 하고 다니는 거 보면요, 첫날 구찌 벨트가 보이게, 요즘에는 안 하는 패션이죠, 구찌 벨트가 보이게 버클 엄청 큰 구찌 벨트에다가 하고 다니시는 것도 보면은 막 반지에다가 팔찌 막 주렁주렁 치렁치렁 하고 다니고, 차도 끌고 다니시는 거 보면은 10년 넘은 구식 아우디를 끌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영철님 스타일 자체가 솔직히 좀 졸부처럼 하고 다니세요. 영철님이 졸부다라는 게 아니라 졸부를 원하는 여자들이 좋아하게 하고 다녀요. 그래 놓고 나서 본인이 구형 아우디 타고 다니고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뭐 명품 벨트 하고 다니고 그런 거를 과시하면서 다니고 치렁치렁 액세서리 같은 거 하고 다니면서 한국 여자들은 다 돈밖에 안 번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이런 남자들이 너무 싫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돈밖에 안 번다고 할 거면은 본인부터가 검소하게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여자를 꼬실 때는 돈 펑펑 쓰면서 여자들한테 명품백 갖다 바치고 지들도 그러고 있으면서 그걸로 해서 넘어오는 여자한테는 또 나중에 속물 취급을 하는 거야. 나는 이러면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영철님이 지금 하고 다니시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되게 가오 잡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내가 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자 만나도 자기가 여자한테 돈 못 쓰게 하고 막 돈 펑펑 쓰면서 여자를 꼬실 것 같은 타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여자를 살면서 처음 봤다. 아,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영철님은 그 영숙님의 그 신문지만 덮고 자도 좋을 것 같아요 발언에 꽂혀가지고 선택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영숙님이 근데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대놓고 또 영숙님한테 저는 신문지만 덮고 자도 된다는 여자는 처음 봤어요. 그 부분이 너무 씩씩해가지고 제 스타일이셔가지고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하면서 또 이제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남자답지 못하네요. 거짓말인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하고 계세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어제 제 발언 때문에 나한테는 영자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런 거 아닌데, 내가 어제 영자님 이름밖에 모른다고 한 거는 진짜로 영자님밖에 몰라가지고 영자밖에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갖다 오해하시면 안 되지 하면서, 솔직히 씨발 무슨 여기 사람들을 뭐 저지능자로 봐도 유분수지 뭐,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순자나 영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을 수준 이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거짓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사람들이 병신이에요? 저 말에 속아 넘어가게? 어제 분명히 영자 꼬시려고 술 기운 올라와가지고 멋있어 보이려고 상남자인 척 하려고 나는 너한테 직진할 거다라는 식으로 급발진한 거 맞잖아요. 근데 지금 영숙님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마음이 바뀐 거잖아.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비교를 해보면은 영자는 이제 애도 있지. 그냥 본인도 애가 있긴 하지만 내가 애가 있다 그래서 애 없는 여자와 애 있는 여자 중에 반드시 애 있는 여자를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근데 영숙이는 애도 없어. 그리고 솔직히 영자보다 더 예쁜 거 같기도 해. 다시 보니까 어쨌든 간에 모든 조건들이 다 이제 와서 보니까 영숙이가 더 예뻐 보이고 어제 내가 술 취해서 했던 발언들이 너무 경솔해 보이는 거지. 근데 이제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정말로 나는 다른 돌싱녀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나 그런 건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면서 막 이제 사람 좋은 웃음으로 이제 무마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저는 솔직히 비겁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저는 그냥 남자답다고 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제가 어제 너무 섣불렀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너무 오랜만에 술도 마시기도 했고 어제 오랜만에 너무 들떠가지고 너무 섣불렀었던 것 같다. 근데 자기소개도 듣고 그래도 어제 오늘 이렇게 대화를 그래도 좀 더 나눠보고 하니까 내 취향은 영숙님에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리고 첫인상 선택 때도 나는 솔직히 고민 많이 했었다 라는 식으로 솔직하게 담백하게 사람이 해야지. 무슨 지나가는 개도 안 믿을 거짓말을 하고 진짜. 그러면서 이제 와서 뭐 영자님을 자기가 배려해주는 척을 또 하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 영자 바라기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영자님이 뭐 못 만나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영자님 또 걱정을 해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숙님도 막 갸우뚱하고 있어요. 선택을 받기는 받았는데 갸우뚱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영숙님의 PD 인터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갑자기 네가 왜?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 나 자꾸 막 영수님이 나랑 관계 있는 사람도 아닌데 자꾸 영수님 실드를 치게 되네. 본의 아니게.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영수님 리뷰를 했을 때 영수님이 막 그렇게 악의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태클을 건 게 영수님이 PD 인터뷰 때 알지도 못하는 24기 옥수님인가 20 몇 기 옥수님을 얘기를 하면서 걔 있잖아요. 걔 연대 나오네 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경우가 너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아니 지가 그 옥순이를 언제 봤다고 연대에 나오네 막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냐. 옥순님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그거 갖다가도 또 욕을 엄청 많이 드셨는데 전 솔직히 그거 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요 어제 밖에 나갔는데 누가 봐도 20대 초반인 남자분이 와가지고 리섭 아니에요? 리섭 맞죠? 그리고 이제 리섭이 그냥 제 닉네임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다고 쳐도 심리섭이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 누가 봐도 나보다 한 10대 살은 어려 보이는데 심리섭이네?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들의 당연히 겪어야 될 그런 거여서 이 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야 둘 다 방송에 나간 사람이지만 영수님은 그 PD 인터뷰 때만 하더라도 자기는 시청자의 입장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재석, 강호동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 유재석 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야 어제 TV에 유재석 님 나온 거 봤어? 유재석 님 진행 너무 잘하잖아 이러지 않잖아요. 야 유재석 봤냐? 어제 유재석 나온 거 봤어? 막 이러잖아. 나이 훨씬 많은 사람한테도 그러잖아. 야 너 어제 지드래곤 봤냐? 지드래곤 개쩔더라 이러지. 지드래곤 님 봤냐? 너 카리나 님 봤냐?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영수님이 뭐 그게 하다고 한 건 솔직히 오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우리는 시청자 입장이고 저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영수님은 그 인터뷰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랑 똑같은 그냥 시청자의 입장이었을 뿐이라서 연대에 나온 개라고 한 거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영수님을 욕했던 사람이면요 지금 영숙한테도 욕해야 돼요. 영수는 자기가 시청자 입장에서 연대에 나온 개라고 한 거고 영숙이는 갑자기
영철이가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데 인터뷰 때 네가 왜 나와?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영철님이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면대면이 다 텄어. 아는 사이야. 이미 대화도 나누고 있는 사이야. 근데 뒤에서 갑자기 야자를 까면서 반말을 해버리고 있는 거여가지고 오히려 영수님을 욕했던, 그게 영수님이 쎄하다고 욕했던 사람들은 영수님의 이 PD와의 인터뷰 발언에서 네가 왜 나와? 이 발언으로 욕을 또 해야 되는 건데 분명히 이 부분은 다들 그냥 지나치셨겠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영숙님의 네가 왜 이 발언으로 갑자기 영수님 그 생각이 났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숙님이 선택을 받으러 남자들의 숙소 앞으로 오셨는데요. 정숙님도 영숙님을 픽했습니다. 이거 봐. 여기서 진짜 그러니까 영숙님도 돼지눈이 좋아 지금 보면. 아 진짜 지금 여자 2명이 연속으로 지금 영수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영호님이 정숙님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숙님이나 정숙님이나 둘 다 그 기다리던 남자의 선택은 받지 못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자님이 선택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순자님은 영식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식님의 아드님이랑 본인의 아드님의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맞고, 그래서 결국에는 순자님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남자는 존재하지 않는 게 맞네요 여기에. 그러니까 알겠다 지금. 알겠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순자님의 목표는 광수 내지는 영수여야 되는데 영수는 애를 낳으라는 강요가 너무 들어올 게 뻔하다 보니까 순자는 자기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생각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조건을 어떻게든 맞춰본 거야. 이미 자기가 보자마자 이 남자랑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 남자랑 데이트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가슴 설레는 남자는 없는 거는 지금 알겠는 거야. 그래서 조건을 따지기 시작한 거죠. 조건을 따졌을 때 직업적으로 제일 괜찮은 거는 이제 광수, 그리고 영식이는 이런저런 거, 나랑 나이도 동년배에다가 키우는 자식도 어느 정도 나이가 비슷하고 하니까 영식님을 선택하셨던 것 같네요. 그래서 순자님이 기다리던 영식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자님이 선택을 받으러 가셨는데요. 영자님은 영철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귀엽다고. 근데 영철님은 이미 영숙님한테로 떠나버리셨죠. 영철님은 아까 전에 잠깐 그 영자님을 신경 쓰는 척 하더니만 지금은 이제 아예 영자 관심도 없고 자기 옷을 지금 영철님이 약간 그 블링블링한 저지 같은 거를 입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트인지 알았으면 제가 다른 옷을 입고 올 걸, 막 이런 식으로 또 본인 생각만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은 사람이면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아까 전에 그 영숙이를 골라놓고 영자를 자기가 배려해가지고 영자가 다른 남자들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괜히 직진하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막 핑계 같은 거 굉장히 대셨었잖아? 그러면은 이제 영자의 차례라는 걸 알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영자를 신경 쓰고 있었으면. 지금 영숙 왔지, 정숙 왔지, 순자 왔지, 여자들이 순서대로 계속 옆으로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음 순서는 영자라는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오늘 착장이 별론데 나 약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자님은 남성분들이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가지고 고독 정식을 드시게 됐습니다. 짜장면 드시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자님의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 영자님은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가지고 영숙님의 옆에 영철님이 계신 거를 발견을 하셨고요. 그래서 PD 인터뷰 장면에서 영자님은 배신감이 너무 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죠. 어제 그 난리 부르스를 쳐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옥수님이 선택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철님이 나와버리셨고요. 그 다음에 뒤에 따라서 영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광수님도 나오시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자막이 살짝 불편해 보이는 상철이라고 이제 자막이 나온 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옥수님한테로 남자들이 우르르 나오기 전에 방에 있는 남자들을 이렇게 비춰주는데요, 카메라가. 옥수님이 오자마자 이제 상철님이 바로 광수님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상철님은 광수님도 옥수님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 그리고 이미 순자가 왔다 갔는데 광수는 안 나갔어. 아까 광수가 순자랑 옥순 둘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했었잖아. 근데 순자가 왔는데 안 나갔으니까 옥순밖에 없잖아, 상철 입장에서. 그래서 가실 거죠? 물어봤는데 광수님이 지금 뭐 집중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느라 아니면은 자기한테 말을 걸었다고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듣고 지금 넘어가셨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면서 그 속상했다고 상철님이 인터뷰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는 그냥 사이좋게 같이 나가고 싶었는데 왜 내 말을 쌩까는 거지?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가실 거죠 했는데 안 나오길래 옥수님이 아닌가 보다, 내가 괜히 오지랖을 부렸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지금 인터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좀 죄송하다고 생각을 했대. 근데
결국에는 옥순이가 맞았다는 거야. 결국엔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어차피 나올 거면은 아까 내 말은 왜 씹은 거지? 하면서 약간 서운함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안 볼 사이도 아니고 남은 시간 같이 있을 건데 왜 저러는 건지 나는 이해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인터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광수님의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광수님이 저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광수님이 아까 전에 영수님이 남자들끼리 다 있는 데서 말실수 같은 거를 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든 중재를 하려고 했었고 뭔가 되게 그 사회성도 좋은 느낌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광수님은 이제 남자들이 한두 명씩 나갈 때 시선이 위쪽으로 안 가 있고 땅을 보고 있었어요. 아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위에서 그 얘기가 일어난 거예요. 이 위에서 상철님은 이제 벌떡 일어나면서 가실 거죠 한 거야. 근데 인기척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시선이 여기 있어도 이 옆에는 지금 영수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수님의 오른쪽에는 영수님이 있었고 왼쪽에는 상철님이 있었어요. 근데 광수님은 땅만 보면서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영수님도 인기척이 나면서 확 일어나는 게 느껴지고 상철님도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상철님은 자기 혼자 광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광수님은 상철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걸 모르잖아. 그래서 상철님이 가실 거죠? 라고 하는 게 영수님한테 한 얘기인 줄 알았을 것 같아. 왜냐면 그거를 자기한테 한 얘기인 줄 알았으면 광수님이 저거를 쌩깔 사람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거의 근거는 제가 아까 전에 그 사람들의 분위기 쎄함을 중재시킨 그 부분에서 가져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수님은 상철이가 뭐라고 말하는 거는 알았지만 같이 나가고 있는 영수한테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광수님 인터뷰를 보면은 딱히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두 분이 벌떡 일어나서 먼저 나가시길래 아니 우르르 나가면은 정신 없으실까봐 그냥 텀을 좀 주고 나갔어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3명이 나온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경수님까지 옥수님을 선택을 해버립니다. 와 옥수님이 아주 입이 찢어지시겠네. 4대1 데이트는 진짜 오랜만 아닌가? 와 제가 지난주에 처음 리뷰를 할 때 옥순이라는 이름이 있기는 한데 지금 다른 여자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약간 옥순에 못 미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옥순님이 실물파신가 봐요. 와 제가 지난주에 실언을 했네. 그 실제로 보는 남성분들이 전부 싹 다 물론 당연히 이제 자녀가 없고 이런 것도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기는 했겠지만 자녀가 없는 거는 영숙님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영숙님이 훨씬 어려요. 근데 영숙님을 제끼고 옥순님을 4명의 남자가 선택할 정도면 옥수님이 실제로 보면 막 얼굴도 되게 작고 막 그러신가 봐요. 그리고 또 이제 필라테스 샵을 운영하실 정도면 몸매도 엄청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옥수님이 확실히 예쁘긴 예쁘신 것 같네요. 옥수님 예쁘시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예뻐요. 예쁜데 이제 다른 여자들도 지금 예쁘다는 거지. 영숙이라든지 순자라든지 어쨌든 그래서 옥수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왔으면 좋겠냐는 인터뷰를 미리 이제 찍어 놓잖아요. 거기서 광수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이미 답변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광수님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기쁘셨겠네요. 그래서 뭐 나머지 두 분 현숙님이랑 저기님 짜장면이 이제 선택이 되셨고요. 그래가지고 이 선택이 다 끝나고 자리를 옮기고 있는데 상철님이 사실 아까 그 일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면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인데 많이 긁히셨나봐요. 상철님이 영호님이랑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전에 이 광수님이 상철님의 말을 못 듣고 그냥 넘어갔었잖아요. 상철님이 지금 나가실 거죠? 했는데 광수님이 대답도 안 하고 땅만 보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 좀 긁히셨나봐. 그 얘기를 영호님한테 하면서 아니 아까 전에 제가 나오자고 했을 때 같이 나왔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저는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광수님이. 근데 나오시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막 좀 웃으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좀 되게 씁쓸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호님은 딱히 거기에 이제 호응이나 맞장구 같은 건 해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숙소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영자님은 눈물이 터지셨습니다. 이거 봐 내가 아까 그거 말한 거 어느 정도 맞을 거라니까. 분명히 자기가 조금이라도 서운한 거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이 말만 이렇게 하면서 얘기 나누자고 하고 이제 선주 필승부터 갈겼을 거야. 눈물부터 짜면서 막 근데 이거 제 생각이긴 합니다. 확정 짓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랬을 것 같다라는 어떤 추측 같은 겁니다. 아우 진짜 기분은 나쁜 거는 전 인정한다고 했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배신감도 느껴질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자녀도 키우고 있고 10살짜리 딸이 있는 그 학부모가 어떻게 저 정도에 긁혀가지고 저 방송에서 이제 펑펑 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상담 팀장 뭐 그런 거라면서요. 그러면 밑에 부하 직원들도 있고 막 이럴 텐데 저런 거 갖다가 죄송하지만 울 나이는 아니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나이값을 해야 돼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은. 저도 나이값 못하는 경우가 많기는 많지만 90년생이면 몇 살이야 지금. 내일 모레 40이란 말이야. 내가 지금 한 20대 중반 20대 후반만 됐어도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뭐 영철님을 실드 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영철님이 잘못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래도 나이가 내일 모레 40인 분이 저거를 가지고 저렇게 우는 거는 어휴, 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울고 있고 막 그 여자들이 결국에는 막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영철님이 지금 영자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철님이 그 영자님이 울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잖아요. 눈이 이제 촉촉하게 젖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까시고 뭐 왜 울었어요? 울었어요? 뭐 왜 운 거예요? 나도 첫인상 선택 못 받아서 빵표여가지고 혼자 차 타고 왔었는데 막 이러면서 되게 능글맞게 이거를 대충 이제 넘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자님이 몰라서 물어요. 뭘 왜요야 하면서 이제 조금 말씀을 하시는데 영철님이 아니 뭐 어제 선택했으면은 영자님 했죠. 그리고 선택하지 않았나? 어제는 제가 영자님 선택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더니 이제 영자님이 아니 근데 그거는 첫인상 선택인 거고요. 이거는 근데 첫 데이트잖아요 라고 하니까 영철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너무 직진을 하면은 다른 남자들이 영자님을 알아볼 기회가 없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랬다고. 또 말 같지도 않은 거짓. 이렇게 너무 싫어. 그래서 영자님이 그래서 영숙이를 선택했다라고 하니까 영철님이 또 그건 또 아니래. 왜냐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영자가 호다닥 가가지고 영숙이한테 말하면 좆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 난 일단 영숙이를 꼬셔야 되고 영자한테는 지금 어장을 치러 온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영철은 이미 영숙한테 넘어가 있어. 근데 여기서도 솔직하지 못하게 지금 영자한테 어장질을 하러 온 거야. 왜냐? 영숙이한테 까이면 다시 돌아가야 되니깐요. 상당히 경우의 수 약간 월드컵 16강도 아니고 경우의 수를 많이 계산하고 계시네.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뭐 영숙이한테 뭐 그 마음만으로 선택을 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자님이 그걸 듣다가 아니 그래도 첫 번째 데이트는 저를 계속 언급하셨으니까 저를 선택해야 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철님이 근데 제가 좀 단순해서 그런가 봐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신문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상당히 충격적이셨나 봐요. 본인이 이렇게 비싼 옷만 입고 다니고 구형이라도 외제차를 어떻게든 끌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여태까지 봐온 여자들 중에서 그렇게 신문지만 덮고 자도 된다는 속물적이지 않은 여자는 살다 처음 봤기 때문에 나는 영숙이를 선택했다. 신문지의 발언이 너무 멋졌었다라는 말씀을 영자한테 지금 대놓고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 얘기를 비슷하게 하기는 했는데 남성분들이 자기네가 먼저 돈으로 여자를 꼬시려고 했으면서 이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하신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도 돈이 없었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내가 열등감 때문에 외제차를 사고 싶은 거야. 외제차를 사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개무리해가지고 그 BMW 5 시리즈를 뽑았던 거를 제가 영상까지도 찍었었죠. 그래서 카푸어였다 나도 하면서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영상이 그때 100만 조회수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뽑아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자랑을 한 거죠. 어머니한테 나 이거 뽑아가지고 이제 떵떵거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랑을 하니까 어머니가 그때 하셨던 말씀에 제가 뼈를 맞았었는데 야 네가 지금 그 쥐뿔도 없고 하는데 네가 BMW 끌고 다닌다고 너한테 오는 여자가 제정신이겠냐 이러시는 거야. 내가 거기서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영철님도 약간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철님은 지금 거의 반 건달처럼 하고 다니시잖아요. 거의 건달의 모든 상징적인 부분을 다 하고 다니죠. 치렁치렁 반지에다가 두꺼운 팔찌에다가 뭐 액세서리 같은 거 하고 다니면서 지금 옷도 블링블링한 것만 입고 다니시지 바지핏 같은 것도 옛날 쌍팔년도 가리봉동에서 있던 그 바지핏에다가 다리 걸어다니는 것도 팔자걸음으로 하고 다니지. 그러면은 그런 영철님이 좋다는 여자들 중에 제정신인 여자가 있을 확률이 극도로 낮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영철님이 계속 해가지고 나 저런 여자 처음 봤어. 와 어떻게 여자가 저런 발언을 해.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속물적이지 않을 수 있지 하면서 이제 감탄하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기는 합니다. 본인이 그런 여자만 꼬이게 하고 다니시면서 저런 말을 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영자님한테 나는 영자님에 대한 마음도 그대로니까 그 부분 알고 계셔 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자에 대한 마음은 똑같은데 그냥 영숙이도 한번 보자 정도인데 왜 그렇게까지 막 울고 계시고 그러냐.
근데 결국에는 영자님이 그 말에 그래도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영철님은 지금 저랑 영숙이 둘밖에 없다는 거죠? 라고 하니까 영철님이 그렇다고 이제 대답을 하셨습니다. 와 진짜 예리하다. 영철 진짜 별 생각 없었는데. 근데 저런 남자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내가 진짜 졸라 웃긴 게 아니 제 주변에도 돈 잘 버는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은 사업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돈 없었을 시절에 연애를 못한 사람들이 경우가 어느 정도 있다 보면은 그 사람들도 맨날 압구정에 그 오픈카 끌고 나가가지고 오픈카를 보여주면서 여자를 꼬셔놔. 그리고 여자가 수입을 물어본 것도 아닌데 한 달에 뭐 2천만 원씩 번다고 지가 먼저 얘기를 해. 저는 누가 시켜도 그런 말을 못 하겠어. 존나 민망해가지고. 근데 얘네들이랑 어디 압구정 나가면 내가 다 화끈거려. 옆에 있는 저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막 여자 꼬시려고 포르쉐키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기 수입 다 얘기해. 그 지랄해서 여자를 만나 놓고서 헤어지고 나면은 한국 여자들 다 김치년들밖에 없대. 아니 네가 그렇게 꼬셨잖아. 지가 그렇게 꼬셨으니까 그런 애들만 넘어오는 건데 그거를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런 얘기하는 부류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영철님도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그러고 다니면서 야 10년 전 아우디면은 요즘 나온 소나타보다도 옵션이 안 좋을 거란 말이야. 그거 진짜 엉뜨는 되는 거야? 핸들에 열선은 있는 거예요 저거 진짜. 근데 곧 죽어도 이제 외제차는 타야겠으니까 20만 킬로 탄 아우디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다니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보면서 영철님이 저렇게 신문지에 집착하는 게 참 아이고 진짜 아휴. 그래가지고 이제 옥수님과 4명의 남자들의 팀 옥순 4대1 데이트가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에서는 다들 약간 뻘쭘하게 그 영수님이 어떻게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고 했는데 옥수님이 식당에 가서 얘기하자고 해가지고 벤치를 먹었고 조용히 뻘쭘한 상태로 드디어 4대1 데이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수님은 근데 욕을 처먹을 만하긴 해요. 지금 제가 진짜 그러니까 제가 영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욕먹을 짓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의는 없다는 거야. 전 그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영수님 욕해도 돼요. 뭐냐면은 방금 전에 그래도 옥수님이 센스가 있게 여기 왔으면 이제 술을 마실 거잖아. 그래가지고 남자들한테 이제 숙취해소 젤리 같은 거를 이제 나눠줬어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근데 이것도 술 한 2병 이상 마시면은 이거 소용 없다고 하던데.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입 닥치고 먹잖아. 너무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근데 이게 이 영수님은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사실을 얘기할 뿐인 사람인 거야. 이 영수님이 옥수님한테 안 고마운 것도 아니야. 보면은 고마운데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그냥 사실 2병 이상 마시면 뭐 이것도 소용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이제 광수님은 이제 당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기전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영수님이 잘 알겠어요? 광수님이 더 잘 알겠어요? 광수님은 치과 의사신 분인데. 그래서 광수님이 효과가 없다는 건 더 잘 알 거야. 근데 광수님은 앞에서 맛있다 하면서 드시고 계죠. 이게 사회성인 거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도 공부하는 인플루언서 그 여자애들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랑 어디 밥 먹으러 가거나 하면은 얘네가 이제 효소 같은 거 챙겨줘요. 살 안 찌는 거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상 인플루언서들이 팔던 효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게 효소를 먹으면 음식이 분해가 돼가지고 살이 안 찐다고 하면서 이걸 팔잖아. 근데 사실상 효소의 성분표를 보면요 소화제랑 똑같은 거여가지고요 효소를 먹으면 오히려 살이 더 찝니다. 살이 더 쪄요. 놀랍게도. 근데 그거를 반대로 설명을 하면서 보통 효소 공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저한테 오빠 요즘 다이어트 한다면서 오빠 이거 먹고 밥 먹으면은 살 훨씬 안 쪄 먹어봐 내가 파는 거야 하면은 저는 그냥 그래 하면서 기분 좋게 먹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광수님은 그런 거야. 광수님은 훨씬 더 잘 알겠죠. 어차피 이거 별 의미가 없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걸 알겠죠. 근데도 맛있다 하고 먹는 반면에 영수님은 근데 이거 효과가 없다던데 이러고 있는 거야.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죽는 병에 걸리냐.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은 그 영수님이 옛날에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제 시대 사람들은 아는 시트콤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정보석 같은 캐릭터 같아요. 이게 옥수님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지금 16살이래요 강아지가. 그러면 엄청 노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할머니예요 할머니 하면서 옥수님이 소개를 하셨어. 그랬더니 영수님이 갑자기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하시겠네. 근데 이것도 영수님은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죽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는 이거 뭔지 알아. 뭔지 아는 게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약간 저런 부분이 계셨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영수님은 이거를 공감을 한답시고 한 거예요. 영수님은 이거를 나름대로의 어떤 공감과 배려를 한다는 느낌으로 그 정도 노견이면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구나. 너 참 마음이 착잡하겠다. 안쓰럽겠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성을 발휘를 한 거야. 근데 그게 대문자 T로 발현이 돼버린 거죠. 근데 갑자기 옥수님이 표정이 싹 굳으니까 죄송해요 갑자기 또 내가 말 실수했구나. 말을 하자마자 내뱉자마자 실수라는 거를 알아가지고 죄송해요 막 이래버려. 그래서 광수님이 보다가 못해가지고 여태까지는 광수님이 자꾸 영수님이 약간 말실수 같은 걸 하면은 광수님이 조절 같은 거를 계속 해줬잖아요. 케어하는 발언 같은 거를 해주고 막 이랬었잖아. 근데 광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영수님 조절하셔야 돼요 막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영수님이 이제 너무 죄송하다고 하고 다른 남성분들도 이제 막 웃으면서 얘 진짜 너무 하시긴 했네 막 하고 하니까 영수님이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또 사과를 연거푸하시고 옥수님도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웃어 넘기자는 분위기니까 근데 뭐 현실적인 얘기기는 하죠 하면서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와중에 상철님은 이 대화에 아예 끼지도 못하시고 계속 겉돌고 계세요. 내내 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막 그 MBTI 얘기도 하면서 무슨 아재 개그도 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상철님은 거기에 끼지를 아예 못하고 계십니다. 내가 볼 때는 상철님은 MBTI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E가 뭔지 I가 뭔지 J가 뭔지 T가 뭔지 이런 거를 아예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하면서 아예 MBTI 얘기에 끼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이런 상철님 같은 타입들은 주변에서 친구들이 MBTI 얘기하고 이러면은 이 지능 낮은 새끼들 이 어린 새끼들 하면서 어떻게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나누겠어 이 우매한 중생들 이런 개돼지들 같으니라고 나같이 현명하고 고독한 사람들은 그런 MBTI 같은 거를 믿지 않아 하면서 약간 우월감을 느낄 타입이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MBTI 얘기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어리둥절하면서 아예 못 끼고 계십니다. 근데 옥수님이 확실히 되게 똑똑한 사람이기는 하다. 지금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순자님이랑 정희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실 겁니다. 근데 제 말은 약간 똑똑하지 못하게 연애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나이대의 남자들이 뭐를 불안해하고 어떤 발언을 좋아하는지를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옥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그냥 빨리빨리 만나고 빨리빨리 결혼을 하고 싶대요. 근데 이 얘기를요 20대인 여자가 하면은 남자가 철딱선이 없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옥수님은 지금 86년생이시잖아. 그러면은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제 대놓고 말은 못하더라도 이 여자가 아무리 예쁘고 나랑 말이 굉장히 잘 통해도 그런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나이 때 결혼하면은 언제 아기를 만들어서 요즘에 아기도 잘 안 생긴다던데 어떻게 아기 낳고 언제 그거를 다 하지 해가지고 이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30대 중반 이상 여성분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연애는 적어도 1년은 해야지. 그리고 신혼생활 1년은 즐기고 싶어 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는 진짜 솔직히 완화 안 하고 그대로 말하잖아요. 대가리에 꽃밭이 차 있는 여자로 보여요. 남자는 현실적으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결혼 정년기 여자들이 마음에 들어할 만한 정도의 재력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춘 남자들은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거의 한 85% 이상은 될 거야. 근데 그런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대놓고 말은 못해. 사회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영수가 아니잖아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너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랑 결혼하면은 네가 애를 낳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해 라고 못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제 애를 만들고 싶어. 그리고 애가 생기고 나서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갑자기 나이가 내일 모레 40인데 나 근데 연애는 1년은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결혼하고 나서도 나는 우리 둘이 신혼생활 한 1년은 해봐야 되지 않아? 근데 남자 입장에서 그러면 나이가 42살인데 언제 애를 낳겠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애가 안 생겨서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나이를 계속 먹어가는데 나이는 먹으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팔자 좋은 얘기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옥수님은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저는 그냥 속결로 결혼식장까지 3개월이면 된다고 봐요. 이거 별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이제 여기서 다들 좋다고 하죠. 너무 좋다고 하지.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제가 옥수님이 이거를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차신 홍기가 꽉 차신 여성분들은 남자들 만나면은 이런 얘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창피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그 누나들 중에도 아직 시집을 안 갔는데 시집을 가고 싶어하는 누나들이 맨날 그러는 거야. 속 편한 소리를 해. 나는 신혼생활 1년은 즐겼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누나 그러면 시집 못 간다고 애부터 무조건 낳을 거라고 해야 된다고 진짜 진심으로 말하거든. 왜냐면 나는 진짜로 그 누나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저보다 누나면은 이제 무조건 40이에요. 제가 올해 40이기 때문에. 근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여자들이 진짜 많아요. 무슨 뭐 최소한 사계절은 만나봐야 된다는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놈의 신혼생활 최소 1년은 언제까지 얘기를 할 건지 그럴 거였으면 시집을 일찍 갔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잖아. 나이를 먹었으면. 근데 이렇게 옥수님처럼 이런 현실을 얘기하는 여자들이 잘 없어가지고 홍기찬 여성분들은 이런 부분은 조금 벤치마킹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옥순도 좀 급해서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급하다니까요. 근데 옥순은 급한 거를 알잖아요. 저 메타인지가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시집을 못 가고 있는 여성분들이 저 메타인지가 안 돼요. 급하다는 걸 몰라. 왜? 그 미디어에서 지일 아니라고 미친 새끼들이 여자 나이 30대 후반이면 아직 금방이죠. 아니 요즘 나이에는 나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 X를 떨고 있어요. 여자들이 지들끼리 막 그러고 자빠졌어. 그리고 남자들도 지가 데리고 살 거 아니니까 속 편한 소리 해주고 있다니까요. 뭐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유튜버 새끼들이라든지 난 특히나 연예 유튜버들이 이딴 개소리 짓거리는 거 보면 그 새끼들은 연예 유튜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만 해주면서 존나 좋아요만 받고 싶은 거야. 여자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면서. 근데 저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맨날 남자들한테 먹히려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 지금 당장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시집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급한 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사회에서 매스미디어에서는 여자들 30대 후반이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다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그 여자들을 만나는 거는 결국에는 남자들이란 말이야.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왜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자기네들이 우리 아직 안 늦었어. 요즘 봐봐. 손예진 봐봐. 손예진 40 넘어가지고 현빈이랑 결혼한 거 봐봐. 연예인들 봐봐. 그거 연예인이잖아요. 아니 여자들도 남자들이 뭐 강동원 같은 남자들 보면서 강동원 같은 남자들은 나이가 45인데도 저렇게 잘생겼으니까 남자는 역시 45까지는 와인이지 이러면 졸라 어이없잖아. 그건 강동원이잖아 라고 할 거잖아 여자들도. 근데 왜 여자들은 자꾸만 그 연예인들 재산이 100억도 넘는 재산만 100억이 넘는 게 아니라 얼굴까지 예쁜 미친 수준의 매력을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나이 30대 후반 40대 돼가지고도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걸 보면서 왜 거기에 자기 자신을 대입하냐는 거야. 스윗 영포티들이 강동원, 고수, 조인성 이런 남자들한테 이입해가지고 오빠가 거리는 거 보면은 졸라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본인들은 그러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옥수님이 급한 거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급한 나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급한 나이인 여성분들이 저런 처세를 못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철님은 다들 술을 마시고 있는데 상철님은 금주한 지가 지금 5년이 좀 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자기 잔에 이제 물을 계속 셀프로 따라서 홀짝홀짝 마시고 계세요. 그래서 경수님이 상철님이 너무 얼어있고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이라도 걸어야 되나 싶었나봐. 그래가지고 근데 상철님 기분 좋은 날에는 술 드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근데 첫째 날에 상철님이 이 얘기를 했네요. 보니까 남자들이랑 있을 때 금주한 지 5년 넘었는데 그동안 딱 2번 마셨다고 기분이 정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2번 마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기분 좋을 때 술 드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니까 상철님이 예 엄청 특별한 날 엄청 기분 좋은 날에는 마셔요 라고 했더니 경수님이 그러면 오늘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수님이 여기서 근데 4대1 데이트라서 막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겠죠 라고 하니까 이제 광수님도 거기서 이제 웃으면서 아무리 4대1이어도 옥수님과 함께라면 막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분위기를 조금 띄우려고 하는데 상철님은 거기서 그냥 분위기를 아주 개 작살을 내버립니다. 아주 진지를 잡수고 계세요. 다른 의미의 진지를 많이 잡수고 계셔. 갑자기 이렇게 다들 좀 웃으면서 이제 분위기 좀 띄우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술을 끊게 된 계기가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그 누구도 술을 끊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가벼울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스타 릴스에서 봤던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리 본 거는 봤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본 게 영수님의 자기소개 때 정희님한테 질문했던 발언이랑 상철님이 욕 직살나게 먹고 있는 지금 제가 본 이 장면이 지금 릴스로 떠가지고 인스타에서 미리 보고 왔는데, 상철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짠을 할 때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제 짠 같은 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수님이 이제 사회성이 있다 보니까 짠을 하면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짠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아까 전에 상철님이 썩은 미소를 조금 지었었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썩소를 혼자서 지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참고 참다가 이제 광수님을 좀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근데 아까 되게 웃겼던 게요, 반갑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짠을 하면서. 근데 이게 반가울 일인가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 경쟁하는 자리잖아요 라고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당황해. 남자들이 좆됐다 저 새끼 미친놈이었어 그래서 약간 당황해가지고 경수님이 왜 나는 재밌었는데 하면서 이제 광수님도 이제 뻘쭘해가지고 뭐 아무 의미 없이 한 얘기인데 약간 그러면서 저 새끼 보통 새끼가 아니었어. 내가 진짜 다들 약간 좆됐다는 표정이야.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약간 그런 걸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이제 인생 되게 꼬여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편의점 같은 데 가가지고 종업원이 봉투에 넣어드릴까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들고 가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어 하나를 이제 꼬투리를 잡는 시기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편의점 예시는 제가 그 댓글에서 본 내용을 이야기한 거고요. 제가 지금 쭉 봤거든요. 쭉 봤는데 저는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상철님이 소심한 거는 맞아요. 진짜 소심한 사람인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이렇게 유쾌하고 인싸들 같은 경우였으면은, 상철님이 아까 전에 광수님한테 옥수님 오셨는데 나가실 거죠 했을 때 이제 말이 한번 씹혔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못 들었나 보네? 뭐 다른 생각하고 있나 보구나, 다른 이유가 있나 보구나, 지금 설사가 많이 급한가 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거기 지금 시계 긁혔단 말이야.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상철님이 되게 사회성도 좀 없고, 이제 사회적 지능, 그러니까 일반 지능은 저보다 당연히 더 높으실 텐데, 훨씬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실 텐데 사회적 지능이 높아 보이지는 않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 혼자서 스스로 메타인지가 좀 안 돼가지고 자기 혼자 되게 어른스럽다고 느끼고, 뭔가 되게 많이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뭔가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게 조금 있으시잖아. 그래가지고 상철님 입장에서는요, 오로지 상철님의 1인칭 시점입니다. 상철님의 세계관에서 제가 상철님을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을 때는, 상철은 오히려 광수야말로 굉장히 가면을 쓴 사람처럼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오로지 상철님의 입장에서는 광수 이 새끼는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남자들이 하는 말도 쌩까고 존나 싸가지 없게 있었으면서, 갑자기 데이트할 때가 되니까 여자 앞에 오니까, 옥순 앞에 오니까 갑자기 존나 젠틀맨으로 태도가 싹 바뀐 거야. 저는 오히려 상철님이 처음에 광수님이랑 좀 친해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철님이 광수님이랑 아까 전에 길에서 만났을 때도 같은 남자들끼리인데 우리 가가지고 대화 좀 나눌까요? 막 이랬었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철님이 자기는 엄청나게 고독한 사람이라고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어떤 생산지에서 근무하는 고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기준에서는 나는 살면서 여태까지 나랑 대화 수준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의 친구들도 다 나보다, 왜냐면 다 고만고만한 고졸일 거 아니에요. 저도 고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고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자기는 태어나서 이제 나랑 말 좀 섞어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정도의 약간 반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살면서 치과 의사와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근데 심지어 광수랑 상철은 어떤 그 대화의 교집합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 광수님은 어릴 적에 전투기 조종사를 하고 싶었었대. 근데 상철은 어떤 전투기 그런 비슷한 거를 만들기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광수님이랑 대화를 하자고 했던 게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라포를 쌓고 싶었는데, 상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광수한테 한번 차였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미 비련의 남주인공이야. 그래가지고 고졸 상철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광수라는 치과 의사 저런 엘리트랑 한번 말이라도 한번 섞어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여자들 자기소개까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광수랑 나는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광수 이 새끼가 내 대화 신청을 한번 거절했어. 아니 웬만하면은 자기가 여자들한테 어떤 가고 있는 상황이어도 나랑 먼저 만나가지고 내가 대화 좀 할 거 했으면 나랑 한번 대화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오케이 쿨하게 웃어 넘겼어. 그래
그래 여자 만나러 온 자리니까 여자랑 먼저 대화해라 하고 나도 여자랑 대화하지 뭐 해가지고 대화를 하러 갔어. 대화를 하러 갔는데 문을 열면서 이제 그 상철이는 광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어요. 저는 1순위가 옥수님이에요. 저는 생각 전이가 됐어요 해가지고 광수님은 그러면 1순위가 옥수님이신 거야 했더니 광수님이 거기서 말을 아낀 거야. 아 근데 저는 뭐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식으로 이제 대면대면하게 넘겼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자들을 선택을 하는 상황이 왔는데 지 말까지 쌩 깠어. 그래서 상철이가 긁힐 수 있을 만한 구도기는 하거든요. 지금 오히려 광수님은 상철님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닌데 혼자서 약간 자격지심이라든지 그 고졸 특유의 자격지심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학벌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자격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한번 이제 치과 의사랑 좀 친해지고 싶었는데 자꾸만 뺀찌를 먹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나랑 있을 때는 내 말 존나 무시하고 쌩까고 막 그러더니만 갑자기 옥순이가 앞에 있으니까 반갑습니다. 사람 좋은 척 갑자기 웃음을 지으면서 반갑습니다 하는 게 졸라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철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반가울 일이에요 하면서 광수한테 너 원래 그런 새끼 아니잖아. 너 안 반갑잖아. 이 새끼야. 약간 이렇게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남이 바로 옆에서 하는 말도 씹어대는 너 싸가지 없는 새끼잖아. 왜 옥순이 앞에서만 젠틀한 척해?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상철님이 지금 많이 어리잖아요. 많이 어린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되게 올려치는 사람이잖아요. 남들보다 진중하고 어른스럽고 경험도 많고 철도 들고 막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이제 스스로를 이제 올려친다는 메타인지도 좀 안 되고 있고 자기 객관화도 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태를 겪었으면은 상당히 많이 긁혔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철님 입장에서는 지금 광수가 개새끼여야 돼. 자기의 말을 지금 몇 번을 무시를 한 거야. 대화 좀 한번 하자는데 대화보다 여자 만나러 가겠다고 나를 쌩까고 지나쳤고 그래 그럼 오케이 쿨하게 지나쳤어. 그리고 여자 만나러 간 장소에서도 자기를 한번 낮게 깔았습니다. 광수님이 그러면은 상철님이랑 대화 한번 하고 나서 나도 대화를 해야겠다 했더니 상철님이 근데 옥수님이 저랑 대화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까지도 한번 굽혀줬어요. 상철이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우리 치과의사 광수 형하고 한번 좀 친해져 보고 싶었거든 상철이는. 근데 지금 뺀지를 몇 번을 먹은 거야. 나중에는 씹기까지 했어. 바로 옆에서 말했는데도 씹어버려가지고 약간 이제 오히려 광수한테 일칩을 놨던 것 같아요. 너 원래 그런 새끼 아닌데 여기서 착한 척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상철님의 그 발언 이후로 그 데이트 자리는 거의 그냥 진짜 눈치가 없는 영수님도 이거는 좆됐다 싶었나봐. 저 새끼랑은 엮이면 안 되겠다 싶었나봐.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 영수님. 영수님 같은 사람이 말이 없어지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 나이만 듣고도 마음의 준비하셔야겠네 라는 식의 얘기를 할 정도의 영수님이 말이 없어질 정도면은 이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철님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옥수님한테 저는 그런 게 궁금했어요. 아까 전에 여기서 말고 식당에서 할 수 있는 대화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일단은 궁금하고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전에 차에서 차를 타고 올 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영수님이 분위기 좀 풀어보겠다고 옥수님한테 어떤 질문 같은 것들을 했어요. 근데 옥수님이 그거는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식당 가서 얘기할게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아직 안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상철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궁금하다고 하고 그리고 4명이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났는지가 궁금하다고 이제 막 얘기를 굉장히 저음으로 분위기를 다 곱창내 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철님이 확실히 동생들이면은 자기가 분위기를 좀 띄우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뭐냐면은 상철님보다 지금 나이가 훨씬 더 많은 형들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띄우려고 하고 있고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띄워놓으면은 상철님은 분위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죽는 병에 걸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찬물을 뿌리고 있어. 그래서 상철님이 궁금한 결과 이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들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진짜 억까는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상철님이 궁금한 거는 아까 전에 영수 형아가 옥순이한테 뭔가를 물어봤었는데 그 차에서 뺀찌 먹은 그 얘기가 궁금하고 오히려 이거는 상철님이 그 영수 형아의 말을 대신 리마인드를 시켜준 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하나랑 상철님이 지금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4명한테 선택을 받으셨는데 아까 그러면은 기분 진짜 좋으셨겠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그런 기분을 한 번도 못 느껴봐서 그런 부분이 진짜 궁금해요.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남자 4명이 선택을 그렇게 하셨을 때 기분이 뭐 어땠을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궁금한 것 같아요. 이래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좆됐다 그래서 옥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분위기를 좀 더 띄우려고 이거 봐 이거 너무 진지해서 어떻게 이 분위기 어떡할 거야 막 하면서 영수님도 이 분위기 어떡할 거냐고 막 수습하라는 식으로 막 얘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상철님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분위기가 좀 그렇네요 하면서 웃으면서 또 사과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옥수님이 그렇게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두 톤 올려서 얘기해보세요 하니까 상철님이 아 죄송해요 나름대로 또 노력은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냥 어린 거야. 어리고 상철님이 어떤 영업직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서비스직 이런 게 아니잖아. 기술직 약간 이런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약간 사람을 대하는 어떤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처음으로 자기랑 좀 대화가 통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 광수 형아한테 여러 번 까인 게 너무 많이 긁혔었는데 그런 광수 형아가 옥순이 앞에서만 되게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막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했던 것 같고 상철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노력은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띄워보려 노력하지만 점점 미소를 잃어가는 형님들이라고 자막이 달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화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막 예고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영수님은 우리 푼수 영수님은 또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시면서 옥수님과의 1대1 대화 자리에서 영숙님을 걱정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역시나 이게 나는 솔로가 확실히 점점 화를 거듭해가면서 도파민이 나오긴 나오네요. 이번 기수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31기 옥순이가 너무 셌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막 사람들이 앞으로 낯설 안 본다 어쩐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것만한 도파민이 없어. 낯설을 이길 수 있는 도파민이 없어. 그냥 대체제가 없어. 대체제가 그 돌시계 모쏠도 사실은 조지가 다 살린 거지. 그거 다음 시즌부터는 조지 안 나오면은 솔직히 시청률 안 나와요. 그리고 방송 PD들이 감도 없는 게 뭐냐면은 그거를 뽕을 뽑으려고 하더라고. 지금 이제 뭐 형코가 나왔는지 아닌지 이거를 그냥 한 화 정도로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무슨 시즌 2라고 해가지고 뭐 말 같지도 않은 걸로 해가지고 엄청 우려먹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8부작으로 만들거나 막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역시나 낯소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어. 처음에 방송 보고 상철 무서웠는데 리뷰 들으니까 PC. 그니까요. 그냥 어리고 자존감이 좀 낮아가지고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리선이 연애 강의 듣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인간관계도 엄청 좋아지고 덩달아 예쁜 여자친구도 생겼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연애를 처음 해봐서 되게 신기하고 기분이 얼떨떨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리뷰를 정말 길게 했는데 저는 일요일 밤에 고민상담 라이브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 빼먹으면 안 되죠. 제가 팔고 있는 어깨깡패 티셔츠 고정 댓글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후기가 1000개가 넘는답니다. 그리고 다들 후기 한번 보시면 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다들 아주 대만족인 티셔츠입니다. 이거 입고 나면 역체감이 너무 심해서 다른 티셔츠는 절대 못 입게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